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부터 저희 YTN 가을 개편이 있었죠. 가을 개편 이후부터는 매일 아침 7시 15분, 그러니까 평소보다 5분 늦은 7시 15분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변함없는 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각총재, 난방투사라는 신조어가 나왔던 이번 국정감사,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항상 국정감사가 끝나면 최악이라든지 아니면 국감 무용론 이런 게 나오곤 했지만 솔직히 이런 비판은 국감 정상화에 그다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감이 전부 잘못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번 국감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면도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여당이 무조건 정부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고 야당도 상임위에 따라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앞서도 말했듯이 일부 상임위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모습은 자꾸 칭찬을 줘야 우리 국감의 모습도 바뀌지 않을까요? 국감의 모습이 일부 바뀌기 시작했듯이 여야의 모습도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여당이 어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오니까 야당은 하박상박이라면서 여당안을 깎아내렸지만 그렇다면 자신들의 구체적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야당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말은 누구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는 대안을 갖고 상대를 비판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요일만 바뀌고 멘트가 똑같죠? 맞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카피는 어떤 거죠? 오늘 카피 포스트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포스트요? 네. 예. 포스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포스트 국감, 국감도 있고 포스트 시즌 이렇게 쓰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기둥, 말뚝, 표대 예. 또는 군대에 주둔지, 경계구역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참 우리 최 선생님이랑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영어 단어, 뭐 라틴어 이런 게 많이 늘어요. 그러게요. 예. 자, 우체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최영일의 영어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아침에요. 예, 아유,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리피트 미천이 바닥납니다. 포스트 네. 뭐 이러면서. 오늘 포스트 국감 제일 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지만 정기국회는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예. 예산 검토 이미 여야 들어간 상태고요. 예. 내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이어지는 각 교섭단체 연설 국회 내 대립은 이제 더더욱 팽팽해질 텐데요. 예.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 혹은 분야별 의원 개개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각계 전투였다면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여야 대립 구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 때는 특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뭐 프로야구도 진행 중인데요. 국회판 한국 시리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냐, 페어플레이로 갈 것이냐. 근데 이제 이미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을 이제 주제로 해서 여야 대치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남은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 인양을 할 그랬었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예. 그 전날 밤에 사실은 이제 유가족, 실종자 가족 투표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는데 현재 상태의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가 5가족, 인양하자 4가족 해서 어쨌든 인양은 부결됐고요. 예. 수색을 좀 당부하는 입장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왜 9가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실종자가 10분인데 예. 이 권재근 씨와 그 아들 혁규 군이 한 가족이기 때문에 9가족인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실종자 10분을 예. 숫자가 아니라 좀 이름으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요. 정확한 네. 말씀이시죠. 이제 포스트 국감은 뭐니 해도 어제 여당에서 먼저 치고 나온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마지막 날 국감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난방투사도 나오셨고 네. 예 그리고 또 지각총재도 나오셨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그 여배우 김부선 씨 예. 남방열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셨는데 어제 뭐 국민의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겨달라. 특히 이제 여당에 대해서 지난 6월 지방선거 전에 반바지 입고 전국을 돌면서 이 민생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난방비 이거 민생 아니냐. 그거 뭐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난방 열사가 아니라 투사로 불러달라고 글쎄요. 별명을 스스로 또 예. 지으셨어요. 예. 재밌는 에피소드였고요. 우리 그 난방투사 김부선 선생님하고 어제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촬영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언제 한번 못한다고. 맞으면 꼭 육성을 그럼요. 들려주시죠. 예. 이 김성주 총재는 어제 정말 이 화제가 될 뻔했던 상황에 비하면 잘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의원들 앞에서 읍소하는 그 진정성 어린 사과를 거듭거듭 하니까 의원들도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김성주 총재랑 방송에서 인터뷰를 몇 번을 했었거든요. 네. 옛날에 다른 방송에서. 근데 이분이 진짜 잘 모르는 측면도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는 그러거든요. 어제 우리 방송에선 그래서 CEO 학과에서 공공경영학과로 그렇죠. 전화가 맞습니다. 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화가 왔으면 네. 이거 생각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어제 네. 좀 뒤늦은 신고식이었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화제가 됐던 거에 비해서 마지막 날 예. 굉장히 좀 세련되고 정중한 태도로 상황을 잘 모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오늘 그 포스트의 뜻이 뭐 군대 주둔지 경계구역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말 이제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어제 이 우리 방송 끝나고 10시에 엠바고가 풀린 뉴스가 있더라고요. 북에서는 이미 전통문서 맞습니다. 2차 고위급 회담 어렵다. 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또 뭐 주간에는 막는 척했지만 야간에는 결국 이 전단 살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고 나왔어요. 우리 통일부 입장은 일관됩니다. 헌법상 우리는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고 대화하자 이런 이제 기조를 이야기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 끼어 있는 게 지금 한미 간 전자권. 사실상 무기 연기. 이 문제도 지금 이 남북 관계와 군사적인 문제로 끼어 있어서 내일 대통령 시정 연설의 관심 사항이 대북 관계와 예. 전자권 문제 어떤 언급을 하실까?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작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할 때 그만해야지. 네. 이게 뭡니까 대체? 아 진짜. 그리고 이 이상하네. 야당 빨리 뭐 자신들도 여당 안을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때 원래 이 공무원 정년 이 연금 수령 시한을 65세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때 못했습니다. 네. 국회 상정도 못했는데 네. 여당은 이번에 이제 욕을 먹더라도 표가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인데 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박하박 아니냐? 그럼 야당은 과연 이제 상후 하후 이 전략이 나오는지 그게 뭐냐? 대안을 어떻게 내줘야죠, 하느냐? 대안을. 난 네.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네. 되는데 그 야당안도 얘기는 빠져 한번 있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더 내고 더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 아마 올 겨울에 가장 뜨거운 거고요. 그리고 이거 문화 뉴스긴 한데 예. 어제 별명 마왕 신해철 씨 저보다 2살 젊거든요. 아. 46살인데 예, 예. 이 세상을 타개하는 안타까운 일이 가슴이 있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게 예. 또 의료 사고냐 아니냐 후폭풍이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또 아이도 어리잖아요. 아이돌 네. 아기도 아직 어리고. 어립니다. 네. 또 결혼 늦게 하셔서 이 아이들도 아유, 정말 어리고 가슴이 많이 한창 아프더라고요. 일할 중년의 나이인데 별세 이런 말을 쓰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40대 중심으로 3040 세대들 지난밤에 SNS에서 뭐 추모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 예. 아마 뭐 또 마왕 가시는 인데 길. 저도 알긴 압니다. 예, 예. 네. 그 대학가요제 때 열광했던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물론 그렇죠. 88년도에 대학가요제에서 독일에 있을 수상을 때죠. 했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음악 들으면서 그래서 보실까요? 마왕 신해철 씨 추모곡인데요. 네. 이분이 평소에 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네. 이 노래가 나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고 이 가사가 나의 묘비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목했던 본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민물장어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오늘 꼭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해철 씨의 노래죠. 네. 민물장어의 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 문들어 집을 부르며 소리를 내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든 선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느껴보고 있다가 분명해 끝내 미련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빌려 그마저 두려울 부끄러운 기운은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인 걸까 마음을 지워볼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지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흔들리도 없이 잊혀지는 시간 두려움 때문이지만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타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우리 작심 인터뷰 1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경제시선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 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가을 개편 이후부터는 2부와 3부에서 작심 인터뷰 계속해서 보내드리는데요. 2부에서는 작심 인터뷰 하나와 정철진의 경제시선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양치를 할 때 문지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중소형 대단지, 삼성전자, KTX 신평택역 예정 등 평택의 미래를 누리는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중 오픈. 문의 655-3700.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우리가 일명 전작권이라고 부르죠. 이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가 된 것을 두고서 지금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여당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당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죠.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지금 이제 전작권 이양식이요. 예. 거기에 이제 못 박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한 연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무기한 연기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처럼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는 것은 향후 조건이 예.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국방부는 그 조건에 대한 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완비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소형 전술핵까지 탑재해서 언제 어디서 북한 전역과 남과 북에서 전방과 후방에서 발사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로 공격할 경우에 말이죠. 이게 탐지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100%의 방어 능력도 미군도 사실상 못 갖추고 있는 거죠. 예. 함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 완비가 돼야만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저는 어불성설을 보고 있고요. 과거 북한의 핵 기술을 추론해 볼 때 2020년도 중반까지 앞으로 10년 이상이 남았는데 북한 핵과 미사일은 아마 전력은 상당히 더 고도로 발달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말이죠. 김정은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찰이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동시에 대화력전에서 관심을 아주 이 친구가 주의를 갖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전력 증강을 한다 해도 새로운 안보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걸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 의원님 생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전작권 환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박근혜 정부도 왜 전작권이 재연기될 수밖에 없고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저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환수가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당장 환수를 받아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측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요. 이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전작권 환수만이 우리의 주권 회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선? 그건 이름 맞는 말씀입니다. 네. 한 나라의 안보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공중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미치한테 전적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사력과 미국의 그 정보 자산과 공동으로 전선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상호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속에서 상호 보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면을 채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관인 사포 사령관도 말이에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서 한국 국군과 미군 사이에 좋은 결혼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 것은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동맹 차원에서 확보를 하되 예. 전자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안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능동적으로 잘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동맹과 전자권이 따로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언급했다시피 한 나라의 군사력을 고려하는 것은 다임 요소라고 합니다. 다임 요소. 예.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독자적 임무 수행을 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 역시 상호 유기적 한미 동맹의 기초하에서 60여 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미국의 눈만 보도 알 수 있고 미측 역시 우리 한국군에 대한 호흡만 들어도 그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상호 그런 보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유기적 성장체 역할을 우리가 하고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의견은 전자권 연기 시한을 연기시킬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자권을 우리가 2007년 전환해서 12년까지 인수한다 하면서 예. 합참 신방위 연합 추진단에서 이미 2009년도에 61%의 진척을 봐왔고 또 2010년 4월 달에는 말이에요. IOC라고 예. 기본 능력 평가에서 능력을 구비를 완료했고 그 수준이 70%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과제가 늘어납니다. 예. 합참에서는 당시에 5개 분야의 115개 과제를 연도별, 일자별, 로드맵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과제가 늘어나면서 2013년도는 5월달인가로 기억되는데 기준에 61%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우리가 작전 능력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차근차근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님께서는? 당연합니다. 어허. 교수님, 예. 이 전자권이라 하면 예. 국가 안위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민적 요구와 함께 시대적 저는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주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전자권 한수로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 군사력이 사라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의 주도적 능력으로서 전쟁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서 우리 군의 부족한 측면은 한미 동맹으로서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안보를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지키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군사주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요. 예. 어제 이제 새누리당 입장을 송영근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는데 예. 이 문제는 주권과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제가 더 그러세요. 들으면요. 예.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예. 자기 비하하고 동맹국의 선의에 안보를 이탁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못난 국가가 되는데 예. 이런 나라를 다른 애국에서 존중해 주고 있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미국하고 핵 문제를 협상하려고 북한도 우리하고 않고 미국하고 협상하려고 우리는 들러리나 말이요. 예. 테이블 주변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끝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만 우리 군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우수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군이 우리 대한민국 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권이 많이 이양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우리 방위비,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방위비가 늘어나지요. 늘어나는데,
예산은 말이죠. 우리가 네. 현재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른바 킬체인과 KAMD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것은 전자권 전환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분담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 투자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그 최근에 있었던 FX 사업 뭐 7조 8천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3톤급급 잔수함, 최신의 전력 같은 것들은 전자권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10여 년 전부터 소요를 제기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규백 의원께서는 국감에서 이 해군 최첨단 이지스함의 소음 문제 거론하셨지 않습니까? 해군 소음 문제요. 그렇죠. 예. 이 프로펠러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근데 어제 송영근 의원,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무슨 엔진인가 뭐 하나만 바꾸면은 뭐 문제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건 그 해군의 소음 문제는 말이죠. 예. 이게 문제가 우리 군이 소요군이 설정을 그 소음의 설정을 기준을 이 없다는 게 가장 저는 큰 문제입니다. 예.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죠. 기준이 없으니까요. 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예. 동시에 함정과 잠수함에 대해서 수중 방사 소음이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예. 그 물건을 함선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게? 예. 어떻게 소유군에서 이 방사음에 대해서 방사 소음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우리 군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야 이거 이렇게 좀 써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하신 게 이거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사용자 측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든 측에서 기준을 그렇습니다. 정하냐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예. 그리고요. 물론 안규백 의원께서는 국방위 소속이시지만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많은 언론에 인용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하는 것이 물론 강기정 의원도 하후 상박이 아니라 하박 상박이다. 이렇게 하박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공무원연금이요. 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것을 동의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박 상박이다 이게 동의하시냐고요 여기. 하박 상박이요? 예. 어제 그 새누리당 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박 상박이죠. 하박 상박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조금 받고, 그러니까 이 조금 받는 분은 더 조금 받게 되고 많이 받는 분도 조금 받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하박 상박이요, 그죠? 예. 근데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 지금 다 좀 많이 받게 하겠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사용자가 공무원과 군은 사용자가 군이 나라지 않겠습니까? 예.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은 연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예. 우리도 사용자가 그 공무원이나 군에 대한 사용자가 정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 충분히 해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 전문가들 의견과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합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공무원 노조하고도 접촉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 부대표로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좀 아까 잠깐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를 안규백 의원하고 나눠봤는데, 예. 일단 그 새누리당의 개혁안 개괄적인 내용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그럴게요. 예. 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 하는데 막상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 세부 사정을 좀 살펴보기 힘든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기존에 연금 학회안이 있었고요. 예. 정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안에다가 하여간 몇 가지 정도 부족함을 더 보탰는데, 뭐 공무원 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이게 이제 하우 상박이라는 얘기고요. 예.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런 기준을 더 보태서 나온 겁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이 앞서 두 가지 안보다 가장 개혁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현행보다 17% 더 내고 10% 덜 받는다, 이런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기존에 예. 100 냈으면은 117을 내고요. 예. 또 100을 받았으면은 90을 받게 된다, 이런 건데요. 예. 얘를 새누리당이 하나를 들었는데 5급 공무원이 이제 254만 원을 받고 있었고, 지금이요? 공무원이, 지금? 그러니까 그 사례로요. 예. 뭐 공무원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재직 기간에 따라서 9급 공무원 중에서 167만 원을 받고 있으면은 각각 이번에 개혁에 따라서 앞서 254만 원 받았던 5급 공무원이 173만 원, 9급 공무원 167만 원 받았던 공무원은 1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큰 폭의 개혁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예. 밝히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나이별로 점점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 그래서 개시 연령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습니다. 예. 이 1969년 이후 태생은 이제 무조건 65세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도 이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현행 60세에서 단계별로 65세까지 늦추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는 2023년 퇴직자부터 이제 한 살씩 2년마다 한 살씩 이렇게 늦춰가지고 2031년부터는 이후에 받는 연금 수령 대상자 모두 65세가 되겠다, 이런 방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 2016년 이후에 그 공무원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똑같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연금 개시 연령, 연금 수령 연령이고요. 예. 이와는 별도로 이제 2016년 입사, 그러니까 그때 2016년부터 입용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은 내는 거, 적립률, 받게 되는 그 구조를 국민연금과 똑같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임용이 돼서 뭐 한 30년, 40년 일하게 됐으면 한 2046년부터 수령을 하게 되지 않을까. 65세가 될 테니까, 뭐 그때가 30세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여간 거의 국민연금과는 똑같은 구조로 만들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취지입니다. 저는 숫자 계산이 이게 참 안 돼가지고, 이게 하우 상박 맞습니까? 이제 그 많은 이 논란이 있습니다. 하우 상박이 있는데, 예. 하여간 여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거는 조금 획기적이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보통 우리가 퇴직연금도 그렇고 연금이라는 게 자기의 소득, 뭐 3년 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그거에 월 평균 소득을 내서 그거를 이제 다달이 지급받는 그런 형식인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요번에 하우 상박이다, 소득 재분배다, 이런 얘기가 쓰냐면은,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연금 수령액의 기준을 잡을 때 자기 소득 기준은 반, 그리고 공무원 소득 전체 평균을 반,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거의 3년 평균을 이 수령 기준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소득은 반이지만은 이제 5급 밑에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분들은 평균을 쓰게 되니까 자신의 소득, 기준이 되는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위에 고위 공무원들은 평균 소득보다 높을 테니까 그분들은 반은 낮은 기준을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그렇게 돼서 뭐 밑에 공무원들은 덜 깎이게, 오히려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은 더 깎이게, 이런 취지에서 하우 상박이라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요, 이 연금이라는 거 굉장히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바뀐다라는 거 사실 자체가, 싫어하는 분들,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어떻게 달랠 거라는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도 그거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번 안을 할 때 같이 공무원연금 대표나 공무원들의 안을 좀 참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요번 안 개혁안에도 좀 어느 정도 당근이 좀 몇 가지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물론 공무원연금 무조건 깎아야 되는 네. 국민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에도 수많은 안이 나오고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안 됐던 게 네. 또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무슨 안을 내놓든 간에 이제 공무원들도 곧 노조도 반발하고 있는데 뭐 시간 끌고 이렇게 또 선거 앞두고 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냥 유야무야 되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공무원과 정말 노골적으로 한번 뭘 원하고 뭘 안 되는지를 협상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바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 정도가 눈에 띕니다. 하나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도 퇴직 수당을 사기업 뭐 일반 기업처럼 쌓는다. 그래가지고 1년을 근무할 때 1개월씩의 월급이 퇴직 수단으로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30년 근무했으면은 이제 퇴직 수당으로 30개월치 쌓이게 되는 뭐 그런 제도 하나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반발 상당하고요. 맞습니다. 예.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정철진의 경제시선은 매일 2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삼동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5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